이상민, 이준석 신당 합류 가능성에 열려 있다. 자, 이준석이 이상민을 만났다.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상민도 열려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게 맞나? 신당을 창당한다는데 이준석이 지금 이상민을 만나는 게 맞나? 이게 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이상민은 열려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비명계, 다른 비명계들은 신당 합류설에 선을 긋는 분위기. 조응천, 정치가 아무리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간극이 많이 넓지 않느냐. 현재로서는 그렇게 썩 현실적인 선택지 같지는 않다. 현재로서는. 자, 그러면서 선을 또 그어요. 다른 비명계들은 같이 갈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비명계 의원도 이전 대표의 당면 목표는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고 결국 공천 확보를 위해 자기 몸값을 키우는 것 아니겠냐. 신당 합류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상민은 이준석을 만나. 이게 좀 느낌이 이상해요.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은요, 이철규가 다시 인재영입 위원장으로 왔을 때 역시노다. 오만과 편견에 갇혔다. 이러면서 또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총선 앞두고 여당 프리미엄으로 꽃가루 날리고 폭죽을 터뜨려도 모자랄 판에 고춧가루를 날리고 있다. 이러면서 또 깐죽거립니다. 자, 이러면 사실 탈당을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신당 창당 준비에 박차를 가야 되는 게 맞잖아. 근데도 탈당을 안 해요. 그리고 11월 6일에 국민일보와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신당 만들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지를 또 둬. 그 정도 신뢰가 무너졌으면 지금 탈당하지 왜 연말까지 남아있을 계획인가. 12월까지 내가 탈당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친윤계를 포함한 현 지도부가 물러나는 상황을 배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친윤계와 현 지도부가 날아가면 나는 당으로 복귀할 수 있다. 이런 여지를 남겨뒀단 말이에요. 인요한이요 또 친윤들한테 대통령 사랑한다면 희생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친윤을 쳐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험지 출마하든 니들이 희생해야지. 친윤들한테 전화 걸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와. 이건 뭐예요? 이준석을 어떻게든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구나. 이거 아닙니까? 아니 영어로 막 조롱하고 미스터 린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대도하는 영어로 깐죽거리고 조롱하고 이랬던 애를 어떻게든 끌어안으려고 인요한은 하고 있다. 인요한의 말은 결국 윤석열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상하죠. 자, 그런데 김기현이 국회의원으로서 가질 수 있는 영광 다 잃었다. 불출마 시사. 오늘 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김기현은 진짜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이상민을 만난 것서부터 좀 느낌이 이상했는데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니 이거 신당 창당 안 하는구나. 이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확신이 들었는지, 그리고 이준석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윤석열은요, 이준석 품으려고 하다가 뒤통수 세게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시사건건만의 분석 들어갑니다. 이준석 신당 창당할까? 자, 신당 창당하고 총선 지휘한다는 명분으로 비례 앞번호 들어간다면 이런 시나리오라면 신당 창당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상민을 만났다? 이거 신당 창당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 왜냐? 신당 창당을 위해서는 핵심 지지층부터 확보를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당 핵심 멤버들이 누군지 이야기가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끼리 모일 것이다. 유승민도 지금 같이 한 해 만에 이러고 있고 뭔가 기본적인 코어를 만들어 놔야 그 다음에 확장이라는 걸 시도하는데 핵심이 없는데 민주당 비명계부터 만나?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신당 창당한다는 그림이 아니야. 그러면 이상민은 왜 만났을까? 이상민은 민주당에서는 공천받기 어렵고 경선한다 해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당을 옮길 동기는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으로 가는 건 아무리 이상민이라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연스러운 지점은 김한길 아니냐. 이런 생각이 옮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민은 김한길 신당이라면 갈 수 있죠. 빅텐트라는 명분이 생기니까. 그런데 이준석을 이상민이 만났다? 이건 이준석도 김한길과 이야기가 된 거는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이준석은요,
윤석열의 김한길 신당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분석하는 겁니다. 윤석열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손을 잡는다? 이준석이? 이것도 이상하잖아. 아니 그렇게 뭐라고 하고 조롱하고 까대고 이랬는데 윤석열하고 다시 손을 잡아? 이게 가능해? 이준석의 노림수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 자, MB 시절 임기 말에 인기가 오지게 없을 때 박근혜, 이때 박근혜 포지션을 이준석은 노리는 거다. 저는 여기까지 생각이 닿게 된 겁니다. 이준석이 머리가 굉장히 교활한 쪽으로 좋잖아. 교활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MB는 박근혜랑 끊임없이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사이가 정말 안 좋았죠. 박근혜는 여당이었지만 이미지는 야당보다 더 야당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총선에서 MB의 임기 말에 정권 심판론이 압도적인 분위기였는데 국민들이요. 박근혜를 뽑는 것이 정권 심판이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어요. 박근혜를 찍는 게 야당 아니냐. 그 당시에 민주당 정말 못했어. 그래서 박근혜가 이명박과 싸워주는 게 오히려 더 야당 같았던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당 이름 바꾸고 대전은요? 이러면서 또 MB가 당 비대위원장으로 박근혜를 앉혀버려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포지션이 이준석이 지금 노리는 포지션이다. 이준석은요. 국민의힘이나 김한길 신당 어차피 합쳐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윤석열을 견제함으로써 예전 박근혜 포지션 여기를 취할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정권 심판론의 반사 이익을 노릴 수도 있다.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박근혜처럼. 자기가 여당이지만 윤석열과 손잡은 것 같지만 거기에서 윤석열을 오지게 까면서 야당 이미지를 내가 만들자. 박근혜처럼. 이걸로 총선에서 박근혜가 재미 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도 내가 딱 그 포지션으로 재미를 좀 보자. 이러면 대선에서도 재미 볼 수 있다. 윤석열과 각을 세운 건 마찬가지니까. 민주당이 윤석열한테 세게 안 나가니까. 오히려 윤석열에게 세게 나가면서 야당보다 더 야당 같은 포지션. 이걸 노리는 건 아닐까. 이준석은 비례로 나가는 것 아니라면 신당 안 한다는 겁니다. 신당으로 노원 출마한다? 이거 100% 떨어지죠. 신당으로 대구에 출마한다? 대구 사람들 이준석에 대한 비호감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죠. 거기다가 배신자 이미지까지 생겨버리면 이건 낙선이에요. 대구 출마한다 하더라도. 김한길 신당이나 국민의힘이어야 대구에서 당선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신당 창당 블러핑으로 몸값을 올리는 중이다. 인요한이 그냥 몸이 달아가지고 어떻게든 이준석 데리고 오려고 친윤들까지 지금 내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대통령을 사랑한다면 희생해라. 친윤들한테 직접 전화 걸었다.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선대위원장의 대구 공천까지 받아냈다. 이런 설이 돌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준석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 간판이 인기가 없어진다. 이번 총선에. 그러면 김한길 신당으로 포장지가리 시도하는 거죠. 예,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포장지 가리 성공하고 그 다음에 자유한국당으로 국민의힘으로 계속 포장지 갈면서 총선 때 어떻게든 표를 얻어보려고 몸부림쳤던 애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국민의힘으로 들어가서 선대위원장의 대구 공천까지 받아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으로 힘들다? 자 그러면 국민의힘 버려.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이잖아. 이준석 당 김한길이 만들어 놓은 빅텐트 비명계들도 김한길 얼굴 보고 들어가고 중도 확장도 한다 우리는 이러면서 이준석 당으로 포장지가리를 딱 해. 그러면 딱 박근혜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야당이다. 그러면 친윤들 떨궈져 나간 진짜 친윤들은 몰아버리고 우리는 포장지 싹 바꿔서 선대위원장 잡고 공천 안 주고 싹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전하게 국회도 입성하면서 박근혜 포지션 잡아서 야당처럼 굴 수도 있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는 높아진다라는 계산이죠. 이러면 너무나 남는 장사라는 겁니다. 제가 얍삽이 이준석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결과다 이거야. 일단 이준석은 이번에는 어떻게든 국회에 입성해야 된다. 이 전제부터 출발한 겁니다. 노원에 다시 도전해서 떨어져도 다시 도전하고 바보 노무현처럼 내가 그런 이미지를 만들겠다. 이준석 머릿속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있을 사람이 아니죠. 이준석은 윤석열을 계속 조롱하고 욕하고 하면서 다시 손잡을 수 없을 것처럼 하지만 본인은 신당 창당할 거야 하면서 탈당 안 하고 있죠.
누구랑 신당 창당을 할지 그 핵심 멤버들은 누구인지도 전혀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비명계 이상민을 먼저 만났다? 이거 신당 창당의 공식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 가장 안전한 방식. 그리고 윤석열과 손잡았다는 그 욕먹는 걸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까지도 이준석의 머릿속에는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전략까지도 다 있다는 거예요. 나는 윤석열과 손잡은 척하면서 국민의힘의 권력을 다 내 걸로 만든 다음에 윤석열과 각을 세우면서 민주당보다 더 공격을 하면서 MB 시절에 박근혜 포지션을 내가 가져오자. 이겁니다. 박근혜 포지션이 이준석의 딱 그림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준석이 윤석열하고 다시 손잡는다? 이걸 욕먹는 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까지도 타개할 전략은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딱 박근혜 포지션이 그때 그랬으니까. 굉장히 좋은 전략으로 보이죠. 이준석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 자기가 윤석열하고 이렇게 각을 세웠지만 나는 할 말 하는 사람이다. 그걸 계속하게 되면 여당 속의 야당 포지션을 잡을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비명계들,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까지 자기가 흡수해서 영역을 확장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가 있고 이런 짱구를 굴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상상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준석의 신당 창당은 블러핑, 몸값 올리기 굉장히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야...